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6월 5일, 6월의 첫 번째 금요일 아침입니다. 국어 시간입니다. 국어 8번째 강의이고요. 국어책을 펴시고 이 동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단원에 이어서 2단원 만남 공부하고 있고요. 만남에는 첫 번째 느낌과 생각 나누기, 두 번째 소나기, 세 번째 인연, 이렇게 세 종류의 글감이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요, 만남과 관련한 신문기사, 소설, 수필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그것을 공유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남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하여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신문기사, 어느 부부의 장애와 입양 이야기 신문기사였는데요. 이 글을 읽고 느낌과 생각 나누기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황순호님의 소설 소나기를 읽고 소설의 특징을 이해하고 자기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황순호님 소설 소나기는 도시소녀와 산골 소년의 소나기같이 짧고 슬픈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이 황순호님의 소설인데요. 단편소설인데요. 소설이란 있을 법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허구이고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 소설은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의 구조는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렇게 순서로 전개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단원 피천등님의 수필 인연을 공부하겠습니다. 교과서 35쪽입니다. 목표는요,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수필을 읽고 작가의 개성을 파악할 수 있다. 수필이 뭔지 먼저 한번 짧게 살펴보고요. 작가의 개성, 인연을 쓰신 피천등 작가님의 개성이겠죠. 이 피천등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필이란 붓 가는 대로 쓰는 글, 연필 가는 대로 쓰는 글, 펜 가는 대로 쓰는 글, 자유롭게 내가 쓰고 싶은 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도 아니고 수설도 아닌 그 중간쯤에 있는 글입니다. 시하면 우리가 운율이 떠오르고 글감 자체가 아주 작죠. 그래서 우리가 읽거나 읊기가 수월하죠. 그리고 소설은 단편일지라도 글이 좀 많죠. 그래서 그 중간, 소설처럼 길지도 않고 시처럼 짧지도 않은 그런 중간쯤의 자기 경험의 글이다. 수기도 여기에 속하는데요. 수기는 주로 살면서 겪었던 역경, 어려움, 이런 글들이 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수필은 청자 연적이요, 난이요, 학이요, 청초하고 몸맵시 날렵한 여인이다 라고 피천득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기교 없이 물 흐르듯 쓴 피천득님의 작품은 세대를 거듭하여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간결하게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피천득 선생님께서도 이 수필처럼 사셨다고 하십니다. 1910년에 태어나셔서 2007년에 돌아가셨고요. 중국 상하이에서 또 미국에서 영문학 전공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로 역임하셨고요. 작품으로는 수필, 꽃이 생명, 인연 등 많은 작품을 펴주셨습니다. 이어서 사전 활동 보겠습니다. 자신의 결혼에 얽힌 사연을 이야기하며 인연의 소중함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그 밑에
전통 혼례를 치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결혼에 얽힌 사연들이 모두 있을 텐데요. 그때에 있었던 인연의 소중함에 대해서 주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노란색 줄 읽어보겠습니다. 수필은 생활 주변의 사소한 일을 감성적,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경수필과 무거운 내용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중수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체험을 감상적으로 표현한 경수필인 피천득의 인연을 감상해 봅시다. 인연 피천득. 지난 4월 춘천에 가려고 하다가 못 가고 말았다. 나는 성심 여자대학에 가보고 싶었다. 그 학교에 어느 가을 학기 매주 한 번씩 출강한 일이 있다. 힘든 출강을 한 학기 하게 된 것은 주 수녀님과 김 수녀님이 내 집에 오신 것에 대한 예의도 있었지만 나에게는 사연이 있었다. 수십 년 전 내가 17 되던 봄, 나는 처음 동경에 간 일이 있다. 어떤 분의 소개로 사회교육과 미우라 선생에게 유숙을 하게 되었다. 시바쿠 시로가네에 있는 그 집에는 주인 내외와 어린 딸 세 식구가 살고 있었다. 하녀도 서생도 없었다. 눈이 예쁘고 웃는 얼굴을 하는 아사코는 처음부터 나를 오빠같이 따랐다. 아침에 낳았다고 아사코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고 하였다. 그 집 뜰에는 큰 나무들이 있었고 1년 초 꽃도 많았다. 내가 간 이튿날 아침 아사코는 스위트피를 따다가 꽃병에 담아 내가 쓰게 된 책상 위에 놓아 주었다. 스위트피는 아사코같이 어리고 귀여운 꽃이라고 생각하였다. 성심여학교 소학교 1학년인 아사코는 어느 토요일 오후 나와 같이 저희 학교까지 산보를 갔었다. 유치원부터 학부까지 있는 가톨릭 교육기관으로 유명한 이 여학원은 시내에 있으면서 큰 목장까지 가지고 있었다. 아사코는 자기 신발장을 열고 교실에서 신는 하얀 운동화를 보여주었다. 내가 동경을 떠나던 날 아침 아사코는 내 목을 안고 내 뺨에 입을 맞추고 제가 쓰던 작은 손수건과 제가 끼던 작은 반지를 이별의 선물로 주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선생 부인은 웃으면서 한 10년 지나면 좋은 상대가 될 거예요 하였다. 나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아사코에게 안데르센의 동화책을 주었다. 그 후 10년이 지나고 3, 4년이 더 지났다. 그동안 나는 국민학교 1학년 같은 예쁜 여자아이를 보면 아사코 생각을 하였다. 내가 두 번째 동경에 갔던 것도 4월이었다. 동경역 가까운데 여관을 정하고 즉시 미우라 선생댁을 찾아갔다. 아사코는 어느덧 청순하고 세련되어 보이는 영양이 되어 있었다. 그 집 마당에 피어있는 목련꽃과 같이 그때 그는 성심여학원 영문과 3학년이었다. 나는 좀 서먹서먹했으나 아사코는 나와의 재회를 기뻐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 어머니가 가끔 내 말을 해서 나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었나 보다. 그날도 토요일이었다. 저녁 먹기 전에 같이 산책을 나갔다. 그리고 계획하지 않은 발걸음은 성심여학원 쪽으로 옮겨졌다. 캠퍼스를 두루 거닐다가 돌아올 무렵 나는 아사코 신발장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무슨 말인가 하고 나를 쳐다보다가 교실에는 구두를 벗지 않고 그냥 들어간다고 하였다. 그러고는 갑자기 뛰어가서 그날 잊어버리고 교실에 두고 온 우산을 가지고 왔다. 지금도 나는 여자 우산을 볼 때면 연두색이 고왔던 그 우산을 연상한다. 셰르브르의 우산이라는 영화를 내가 그렇게 좋아한 것도
아사코의 우산 때문인가 한다. 아사코와 나는 밤늦게까지 문학 이야기를 한 뒤 가벼운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 새로 출판된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세월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것 같다. 그 후 또 10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또 한국전쟁이 있었다. 나는 어쩌다 아사코 생각을 하곤 했다. 결혼은 하였을 것이요. 전쟁통에 어찌 되지나 않았나? 남편이 전사하지나 않았나 하고 별별 생각을 다 하였다. 1954년 처음 미국 가던 길에 나는 동경에 들러 미우라 선생 댁을 찾아갔다. 뜻밖의 그 동네가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미우라 선생네는 아직도 그 집에 살고 있었다. 선생 내외부는 흥분된 얼굴로 나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아사코는 전쟁이 끝난 후 메가더 사령부에서 번역 일을 하고 있다가 거기서 만난 일본인 이세와 결혼을 하고 따로 나가서 산다는 것이었다. 아사코가 전쟁 미망인이 되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 그러나 이세와 결혼하였다는 것은 마음에 걸렸다. 만나고 싶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사코의 집으로 안내해 주었다. 뾰족 지붕에 뾰족 창문들이 있는 작은 집이었다. 20여 년 전 내가 아사코에게 준 동화책 겉장에 있는 집도 이런 집이었다. 아, 예쁜 집. 우리 이담에 이런 집에서 같이 살아요. 아사코의 어린 목소리가 지금도 들린다. 10년쯤 미리 전쟁이 나고 그만큼 일찍 한국이 독립되었더라면 아사코의 말대로 우리는 같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뾰족 지붕에 뾰족 창문들이 있는 집이 아니라도 이런 부질없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 집에 들어서자 마주친 것은 백합같이 시들어가는 아사코의 얼굴이었다. 세월이란 소설 이야기를 한 지 10년이 더 지났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싱싱하여야 할 젊은 나이다. 남편은 내가 상상한 것과 같이 일본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닌 그리고 진죽은 장교라는 것을 뽐내는 것 같은 사나이였다. 아사코와 나는 절을 몇 번씩 하고 악수도 없이 헤어졌다. 그리워하는데도 한 번 만나고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 아사코와 나는 3번 만났다. 3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 오는 주말에는 춘천에 갔다 오려 한다. 소양강 가을 경치가 아름다울 것이다. 피천능님의 인연을 감상해 보셨습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이 글은 피천능님이 10대, 30대, 40대 때 만났던 아사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대 때 만났던 어린 아사코는 스위트피, 그리고 20대였던 아사코는 목련꽃, 40대였던 아사코는 시든 백합으로 연상되어져서 그렇게 연상된 것을 표현하셨습니다. 또한 어린 아사코의 신뢰와 청순한 20대의 아사코의 우산, 그리고 40대에 살고 있는 아사코의 집, 뾰족집, 뾰족 창문에 대해서 연동되게 이 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아사코라는 여인이 어떻게 이 피천득 작가님의 마음에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학습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심화학습 아버지의 손을 이어서 올려드릴 건데요. 들으시고요. 들으시면서 만남과 인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인연 40쪽 학습 활동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